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던 무서운 공포썰 중 하나입니다. 긴 이야기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임을 명심해 주세요. 서울 외곽의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 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집이라고 불리며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 찬 기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 민수와 지영은 이런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건축물을 좋아했고 특히 한옥의 우아함의 매력을 느껴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을 했지만 부부는 이곳을 자신들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첫날 밤 부부는 피곤함에 지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민수는 쩍쩍 갈라지는 나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그는 피곤함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집안을 청소하다가 다다미 구조 아래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쳤고 곧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이전 집주인의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점점 불안하고 광기에 찬 이야기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나를 쳐다봐. 그녀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그 발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고 주방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서 한 여자의 형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놀란 민수는 등을 돌려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지영을 깨웠지만 그녀는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식은 땀에 젖은 채 꿈속에서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이 집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 이곳에 살던 젊은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얼마 후 그녀의 시신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이 집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이사를 결정하는 대신 이 사건의 비밀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여러 단서를 추적했고 마침내 그 여성이 사망하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증오는 결국 나를 잡아먹을 거야. 이 메시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부부는 과거 이 집에서 어떤 폭력과 불행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자의 영혼이 그토록 집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한과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깊은 밤 마당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상하게도 집안의 모든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풀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그동안 느꼈던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발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집은 더 이상 귀신의 집이 아닌 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것은 단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과의 연결고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에는 수십 년간 버려진 신비로운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의 집이라고 불리며 밤이 되면 귀신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모두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몇 년 전 도시에서 한 젊은이가 그 집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그 젊은이는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속삭임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깨어났다.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젊은이는 작업실에서 글을 쓰다가 묵직한 냉기를 느꼈다. 등을 돌려 문을 바라보자 문틈으로 하얀 드레스에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를 부르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젊은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 날 그는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집의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어 그 집에서 한 여인이 죽임을 당했고 그녀의 원혼이 집을 떠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그 혼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오래된 나무 아래 묻힌 그녀의 유품을 찾아 그 영혼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젊은이는 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노인이 말한 나무를 찾아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젖은 땅 속에서 오래된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젊은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그는 펜던트를 작업실에 두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것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쉬세요. 그 순간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고 그는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젊은이는 그곳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다. 그 집은 더 이상 영혼의 집이 아니었다. 시간은 흘렀고 저택은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팔렸지만 그 후로도 그 집에서는 아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몇몇은 그 집의 정원이 밤이면 은은하게 빛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단지 그 빛이 영혼의 안식이라는 속삭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전해지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예로 들어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며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기숙사에 얽힌 도시 괴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서는 유독 기묘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대학의 기숙사 건물 비동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비동은 오래된 건물로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물의 배수시설은 자주 막히고 전기 시스템도 불안정해서 심심치 않게 정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만이 그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전설의 시작은 한 여학생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명으로 수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진은 조용한 성격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하던 학구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수진은 비동 기숙사 앞마당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조사 결과 그녀의 죽음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로 판명되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죽기 전 몇 주 동안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동의 자신의 방에서 밤마다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친구들은 그녀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이러한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비동의 학생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커튼이 혼자서 흔들린다거나 복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옆방에 있던 친구가 대화를 끝내고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외출 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비동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용기 있는 학생들만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동에서의 그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최악의 사건은
3년 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시험 기간 중이었던 한 학생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방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눈을 떴을 때 실제로 방 한 구석에 그림자가 보였다 합니다. 그 그림자는 창 밖의 나뭇가지 그림자도 어둠 속의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동은 폐쇄되었고 학생들은 다른 기숙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비동은 봉쇄되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이 건물을 마땅히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곳을 기피하고 몇몇 용감한 학생들은 호기심에 비동을 탐험해보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어나오는 작은 속삭임과 밤의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만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포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재미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